안녕하세요.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입니다.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키워드 가져왔습니다. 백신 개발, 항공, 조선. 우선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 우선 백신 개발 좀 반가운 소식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이자가 모더나 백신이 연속 개발돼 갔고요. 지금 모더나 백신 개발, 보관, 운송 방법이 좀 편리해졌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항공회사 빅2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합병 인수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조선업계가 올해 상당히 힘들었는데요. 빅3 연말 최종 수주전에서 좋은 수주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신 항공 조선 세 가지로 우선 키워드를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화이자 모더나 백신 개발을 시작해 갔고요. 이 보관하고 운송 방법이 좀 편리해졌습니다. 보통 백신을 개발하면요. 백신은 국제 간에 또 이동을 해갖고 하다 보면 보관하고 항공 운송 이게 상당히 중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화이자 개발한 백신 개발의 화이자는 영하 70도 초저온 유통 상태를 보관해야 되면요. 이번에 개발된 모더나는 영상 2.2도에서 7.8도로 보관 가능해서 유통 보급이 좀 수월해질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요, 글로벌 제약사 백신 확보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백신 개발에 지원도 좀 아끼지 않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미국의 제약회사 모더나가 지금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예방률이 94.5%라는 중간 결과 발표가 나와갔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대치가 지금 높아진 상태입니다. 자, 이전에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에 이어서 신기술인 메신저 리보핵산 mRNA 전령 RNA 방식으로 개발되어서요. 기존에 이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가 했던 백신 후보 물질 BNT 162B2와 달리 일반 냉장고에서 보관이 가능해서 보급이 더 쉬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mRNA를 이용한 백신 생산 방식은요, 제조 속도가 빠르고 바이러스를 배양할 필요가 없어갖고요,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안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더나 백신은 영상 2.2에서 7.8도에서 최대 30일간 보관 가능하다고 하고요. 화이자 백신의 단점인 영하 70도 초저온 유통의 부담을 해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현재 백신 개발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뭐 미국의 화이자라든가 모더나의 백신 개발 이걸 갖다가 조기에 우리도 수주를 사전에 예상 물량을 가져와야 되는 게 지금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도입 관련해 갖고요. 다국적인 협의체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갖고 1,000만 명분의 물량을 우선 확보하고 또 글로벌 기관과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2천만 명분의 분량을 추가로 지금 확보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진짜 백신 개발이 돼 갖고 전 세계에서 지금 빨리 백신을 갖다가 우선 도입해서 지금 이 코로나의 확산 속도가 좀 안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항공회사 중에서 가장 큰 대한항공과 이번에 이제 현대산업개발에 매각을 추진하다가 매각이 무산돼서 있는 넘버2 회사 아시아나 항공 이 두 회사가 이제 대한항공이 합병 추진을 갖다가 하는 진행 사항을 좀 한번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항공사에서 대한항공은요, 뭐 2018년에 매출이 13조, 작년에가 12조 원, 아시아나는 한 7조 원 정도 돼갔고요. 이 두 회사를 합치면은 매출 규모가 약 20조 원의 규모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 항공사 중에 세계 7위의 항공회사가 탄생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자, 진행사항을 한번 좀 정리해 보면요. 11월 16일 한진그룹은 지주회사인 한질칼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결의했다고 지금 공시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좀 한 상태였고요. 그 전에 왜 지금 대한항공에 이렇게 지금 합병을 갖다가 추진하게 되었나 보면요.
이전까지 이제 항공업계가 올해 상당히 위기 상태였지만은 이 아시아나 항공이 올 초부터 좀 예상이 되었던 HDC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인수하기로 했었는데 이 인수전이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이 매각을 갖다가 대한항공에 지금 추진하기로 진행했고요. 대한항공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진칼은 산업은행과의 계약에 따라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한 5천억 원, 또 교환사채 발행으로 3천억 원 등 총 8천억 원의 규모의 이제 자금을 확보해 갖고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지금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으로 아시아나 항공의 영구 전환사채 3천억 원을 인수하고요. 또 신주 인수대금으로 1조 5천억 원 정도에 대한 계약금으로 지금 3천억 원이 충당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게 되면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지만은 전 세계 지금 7위권에, 그러니까 세계 탑10에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항공사로 지금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인구가 1억 명 이하 되는 국가는 대부분 한 개의 대형 국제 항공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IATA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요, 여객과 화물 운송 실적 기준으로 지금까지 대한항공은 19위에, 아시아나는 29위에 지금 랭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사가 이제 단순하게 합하면은 세계 7위권이 되지만요, 여기에는 이제 겹치는 노선과 지금 중복 노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항공은 현 상황에서 173대 기제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고 아시아나는 8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를 합치면은 259대 항공기를 보유해 갔고요. 경쟁사인 에어프랑스의 225대를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제선은 제가 이제 항공 같은 경우도 네트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여객이 되든 에어카고가 되든 간에요, 전 세계에는 이제 중복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국제선 여객과 화물 기준 중복 노선이 48개가 지금 중복되어 있고요. 대한항공만 운행하는 노선이 53개, 아시아나가 운행하는 노선만 14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복되는 노선을 갖다가 어떻게 지금 통폐합 정리하냐도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질 매출 규모 두 개의 회사가 합친 20조 원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독과점 상황의 구조 조정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과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이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 지금 인수 합병전에 진행하면서 지금 나올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지금 조선업계도 지금 항공화물이 최근에는 선봉량 부족으로 운임이 지금 인상돼 갖고도 지금 수출을 하려면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지만요. 올해 조선업계도 이 시황과 맞물려 갖고요. 조선업계 큰 수주 빅딜이 많이 지금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 들어가고 좋은 소식이 있어 갖고요. 우리나라의 조선 빅3,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조선 3사가 올해 지금 4분기에 수주 잔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11월 18일 업계에 따르면요. 한국조선해양은 63억 달러 수주, 연간 수주 목표액 110억 달러에 한 57.3% 달성했고요. 대우조선해양은 37억 5천만 달러 수주를 확보해 갖고 연간 72억 1천만 달러에 54% 수주 진행했고요. 삼성중공업은 14억 불 수주해 갖고 연간 84억 달러의 15%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올해 이런 상황은 코로나19로 선박 발주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이 있었고요. 또 국제 유가도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여기에 또 국제 해사기구 IMO 규제에 따라서 황산화물 배출을 갖다 낮춰야 하는 상황에서 선주도 좀 발주를 좀 보류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입장들이 계속 같이 맞물려 갖고 우리나라의 지금 수주량이 지금 주춤했는데요. 영국의 조선해운 시향 분석업체 클락슨 리서치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 세계 발주량은 1156만 CGT 표준화물선 환산 톤수로서 보면은 지난해 기준에 지금 거의 52%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진행되다가 지금 4분기에 들어서 좋은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어서 국내 조선 빅3 3사의 수주량도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와 30만 톤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 열척을 수주했고요. 수주 계약을 지금 체결해서 9,850
7억 원의 계약 규모에 이르고요. 현대중공업의 7척, 현대사모중공업의 3척에서 지금 건조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요, 오세아니아 지역선사로 수에즈막스, S막스, MAX급 원유 운반선 3척, 1946억 원에 수주했고요. 2척의 옵션이 포함돼서 추가 수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첫 컨테이너선을 수주해갔고요. 연초에 제시한 수주 목표치에 지금 조금씩 근접한 실적을 지금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러시아, 모잠비크 LNG선도 수주하고요. 나이지리아로부터 해양 프로젝트 등 수주하고 있어갖고 연말을 앞두고서 지금 조선 빅 3사의 막판 수주량이 지금 경쟁이 치열해져 갖고 마지막에 수주 물량이 계속 늘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우리나라 조선 빅사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신 개발, 항공, 조선에 이어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한 시간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면서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이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면서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